어느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덕팔이는 양반 가문의 3대 독자로 글 공부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팔이 막 18살이 되자 마음이 급했던 그의 아버지는 한시라도 빨리 덕팔이를 장가를 보내고 자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날 마을의 유명한 매파를 집으로 불러 아들 덕팔이의 혼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진사 어르신, 그러니까 덕팔이 도련님을 말입니까요? 아, 그럼 내가 자식이 덕팔이 말고 더 있는가? 자네가 좀 힘을 써서 될 수 있으면 한양에 살고 있는 그런 규시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구만. 덕팔이가 이제부터는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할 텐디 말이요. 아, 그럴라면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처가살이를 하더라도 한양에서 지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네. 거시기 그러니께 거 찾아보면 한양에서 양반 가문에 시집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집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어요. 그란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덕팔이 도련님한테 아직 혼사는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 아들놈이 어디가 어때서? 아, 양반 가문 3대 독자에다가 글 공부도 어디에서 빠지지 않으니 몇 년만 공부를 하면 과거 시험도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덕팔이 도련님이 글 공부가 뛰어난 것을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어르신? 그란디 글 공부에만 너무 뛰어난 것이 문제니께 그러제라. 도련님이 책만 볼 줄 알지 순진해도 너무나 순진해 놓으니께 매파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쪼깐 것이기 한디 덕팔이 도련님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라. 뭐시라? 아, 그 문제야말로 장가를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내 말일세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손주를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말이요. 자네는 괜한 소리 말고 그 한양 쪽에 괜찮은 자리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 주시게나. 아하,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매파가 황진사의 부탁을 받고 덕팔이의 혼처를 알아본 상대는 덕팔이보다 8살 연상의 한양에 살고 있는 명옥이라는 처자였습니다. 명옥은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거상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남기고 간 재산이 상당했었지요. 그렇기에 돈보다는 가문의 이름값이 더 중요했던 명옥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부잣집보다는 양반 가문에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기에 매파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글 공부에 특출난 청년이라고 하는디 네 생각은 어쩌냐잉 명호가. 어머니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고 당장 매파가 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인디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 걸리는구만요. 이것이 나이를 그라고 묻고도 아직도 태평한 소리를 하는구만. 그러니까 뭘 잘 모를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확 잡아야 하지 않겠냐? 거기다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처가살이를 자처한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야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겠냐 명호가. 명옥이는 집안에 재산이 있다고는 하나 자신이 시집을 가버리면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지낼 것을 걱정하여 여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집 가는 것을 미뤄왔지만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덕팔이 집의 조건이 그런 명옥의 마음을 기울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두 집안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지니 덕팔이와 명옥이의 혼담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 혼담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덕팔이는 명옥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자 여자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덕팔이는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신방에 앉아 멀뚱멀뚱 명옥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지요. 부부인, 거 미안하구려. 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와 단 둘이 한 방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보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만 그려. 덕팔이 긴장되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자 명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덕팔이에게 작은 술잔에 술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저 평소 주무시는 것처럼 이부자리에 누워만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하여 덕팔이는 명옥이 따라준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어두운 방에서 부인 명옥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신방 밖에서 서걱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창에는 칼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덕팔이는 그 그림자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듯 쏘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해 전 어느 여름날 밤. 지금은 돌아가신 장난기 많은 덕팔의 할머니가 덕팔이를 놀려줄 요량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옥선이라는 홍기를 훌쩍 넘은 처자가
같은 마을 부잣집 호래비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는데 평소 마을에서 옥선이한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진수라는 총각이 자신을 두고 옥선이 시집을 가버린 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한창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옥선이의 집에 찾아갔다지 뭐냐. 그나마 다행으로 진수가 방에 들어가기 전 마당에서 행랑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있던 그 호래비 집 머슴 봉섭이한테 발각이 되어 이후 진수는 관아에 넘겨져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는디 말이다. 그 뒤로도 이상한 것은 진수의 한은 그대로 남았는지 이후로도 바람이 부는 스산한 밤만 되면 옥선이 집에서는 진수가 찾아왔을 때처럼 바람이 칼을 스치면서 들리는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구나. 덕파리는 창에 스치는 칼 그림자와 함께 서걱서걱하며 들리는 괴이한 소리에 지난날 잊고 지냈던 공포가 한순간에 마음속에서 폭발하였던 것이었지요. 할머니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줬을 때도 분명히 오랫동안 시집을 안 간 나이가 많은 처녀라고 했는디 우리 부인도 가만 보니 나이가 이미 20대 중반을 넘었는디 말이오. 이 넓은 한양 땅에서 우리 부인에게 마음에 두고 있을 사람이 하나쯤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잉. 내가 참말로 미련했구만. 덕팔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만 있자 부인 명옥이도 당황하며 덕팔이를 우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신데요? 잠깐만 여기 계셔보셔요. 내 금방 꿀물이란 거 청심환이랑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부인 명옥이 꿀물을 가져오겠다며 신방을 나가니 덕팔이는 신방에 혼자 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에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가를 왔구만요. 내 다시는 여 오지를 않을 테니께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덕팔이는 그렇게 공포에 질린 채로 누구인지도 모를 상대에게 목숨을 구걸하고는 처갓집을 나가 그 길로 며칠이나 걸려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한양에서 며칠 길을 거쳐 집으로 혼자 돌아온 것을 본 아버지 황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워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장가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네가 무슨 일로 그 먼 곳에서 다시 온 것이냐잉? 아버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요. 지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니까요. 덕팔이는 아버지에게 첫날 밤 있었던 일을 이런저런 살을 붙이고 과장을 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알 리가 없는 덕팔의 아버지 황진사는 그저 덕팔이의 말만 듣고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매파가 덕파리한테 장가는 아직 너무나 이르다고 했었는디. 아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장가를 보낼라다가 아들을 잃을 뻔했구먼. 덕파라, 내 그저 조건에 눈이 멀어. 그런 곳으로 니를 장가를 보내가지고 하마터면 우리 가문대를 끊을 뻔했구만. 이것이 전부 내 잘못이다 덕파라. 아니구만요 아버지. 한양에 있는 남의 집 사정을 아버지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는 말이다 내 더 이상 너한테 재촉을 안 할 테니 말이다. 그저 조바심 내지 말고 글 공부에만 정진하도록 하자야.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말이다. 내 다시 생각해보니 장가야 너가 과거에 합격을 한 이후에도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참말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앞섰구만.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저도 집으로 오는 내내 그 편이 나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구만요. 한편 그 시각 신부인 명옥의 집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명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디 황서방이 저라고 첫날 밤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냐잉. 너 혹시 어린 황서방한테 못된 장난이라도 친 거 아니다냐잉. 아니구만요 어머니. 서방님이 뭐에 놀라셨는지 호롱불을 끄자마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더만. 제가 꿀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으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놀란 건지 저 역시도 궁금해 죽겠는디 이제 어떻게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요? 하이고 내 그저 양반 가문이라는 것 하나에만 눈이 멀어서 혼사를 밀어붙인 게 아무래도 화근이지 싶구만. 황서방이 언제 다시 우리 집으로 올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행여 앞으로 평생 안 돌아온다고 치면 너가 시집가서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른 것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퍼진 마당에 앞으로 인자 누가 너한테 장가를 올라고 하겠냐잉.
웜에 가만 보니 이것이 내 욕심에 딸려나 앞길을 막아버린 꼴이구만. 어머니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요? 서방님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집을 나가셨는지는 짐작이 안 가지만서도 내가 착실하게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명옥이는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호롱불의 의지에 바느질 등을 하며 혼자서 외롭게 신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서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덕팔이는 과거에 급제를 하여 고향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춘심이라는 처자에게 장가를 가 아들도 하나 가지게 되어 남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명옥이와의 과거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로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지요. 하루는 한양에서 살고 있는 고향 친구 갑수에게 초대를 받아 덕팔이는 몇 년 만에 한양길에 올라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간에 쌓아놓은 이야기를 풀어놓느라 밤이 깊어지는지도 모른 채 술잔을 나누었지요. 아, 우리 아들놈이 글쎄 그 나이에 벌써 천자문을 전부 뗐지 뭔가. 요즘은 내 참말로 아들 보는 재미로 사는구만. 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왜 그리 빨리 대를 이으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 이 말이지. 허허, 덕팔이 이 친구가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보더니 아주 팔불출이 다 되어버렸구만.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집 마당에 심한 바람이 불더니 덕팔이의 귀에 묘하게 낯익은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랑방 창에는 칼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덕팔이는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2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 순간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 덕팔이 이 친구야. 갑자기 왜 그러는가?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것이요? 갑수자네. 조심하게 이 친구야. 지금 밖에 누가 찾아왔는지는 모르는데 말이오. 아, 어떤 사람이 자네한테 원한을 품은 건지 누가 문 밖에 지금 칼을 들고 찾아왔구만. 덕팔이 그리 말하자 갑수는 깜짝 놀라 방문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가 실성을 했나? 자네 이 심각한 상황에 자네 웃음이 나오는가? 하, 내 자네가 어릴 적부터 참 겁이 많은 친구인 것을 알았네만. 그래도 이 정도 일 줄을 몰랐네. 덕팔이 자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나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주는구만. 저 소리는 이 친구야.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고 자네가 말하는 칼 그림자라는 것도 달빛에 비친 대나무잎 아닌가? 무엇이라고? 이 소리가 지금 대나무 잎소리란 말이요? 그것이 참말인가 자네? 아, 참말이고 말고. 생각해보니 우리 고향에서는 대나무 보기가 힘들기는 했구만. 평생을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소리가 겨우 대나뭇잎 소리였다는 말에 덕팔이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불현듯 20년 전 명옥의 집 신방 밖에도 대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덕팔의 머릿속에 처갓집의 대나무가 아른거리기 시작하자 덕팔이는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오, 몸에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잉 대체. 덕팔이 이 친구야. 거 술 마시다 말고 갑자기 어디를 가는가 이 친구야? 아, 친구가 거 좀 비웃었기로서니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가 이 친구야? 갑수는 밤이 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자신의 집을 나서는 덕팔이를 불러세우려 해보았지만 덕팔이는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밤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말로 무슨 일이다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갑수의 집을 나온 덕팔이는 기억을 더듬어 20년 전 자신의 처가였던 명옥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명옥의 집에 도착을 해 신방으로 썼던 방문을 확인해 보니 그곳에서는 아직도 어느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림자가 호롱불로 인해 창호문에 비춰지고 있었지요. 한참을 방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던 덕팔이는 가지고 있는 용기를 전부 쥐어짜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덕팔이가 왔구만. 들어가겠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미안함의 눈물로 가득 찬 덕팔이의 흐릿한 시각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부인 명옥의 모습은 자신이 뛰쳐나왔던 20년 전의 모습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덕팔이는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아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제대로 부인의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그 곱디 고운 새 신부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 올라온 것이 보였지요.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장모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가? 어머니는 서방님께서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나간 후 며칠가 지나지 않아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심하게 자책을 하시다. 결국 화병을 얻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오, 웜에 그랬구마잉.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만. 내 참말로 자네한테 갚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네. 덕팔이는 그저 명옥이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둘은 말없이 서로만 바라본 채로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먼저 입을 연 것은 명옥이었습니다. 서방님 다른 것은 다 괜찮으니 20년 전 첫날 밤 어찌된 영문으로 집을 나가셨는지 그 이유나 좀 알려주시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생과부신세가 되어 누구의 품에도 안기지 못한 채 이 방에서 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 미천한 상상력으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그것이 말이오. 덕팔이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명옥이에게 20년 전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이 신방을 뛰쳐나갔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레 이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로 옮겨가 과거 급제를 한 일과 또 다시 장가를 간 일, 그리고 아들을 얻은 일까지 명옥이에게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덕팔이의 말을 작은 대꾸도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던 명옥은 덕팔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부탁 말이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하시오. 내가 가능한 것이면 전부 들어드리리다. 20년 전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던 첫날 밤의 한을 풀어주시어 제 마음속에 그간 쌓인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첫날 밤에 한을 풀어달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당신. 명옥이는 덕팔이의 물음에 대답 대신 조용히 호롱불을 껐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은 또다시 명옥의 집 앞 대나무 잎을 스쳐 지나가 서걱거리는 소리를 만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덕팔이의 귀에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잠에서 깬 덕팔이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처럼 부인 명옥이는 그런 덕팔이를 보며 다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요. 서방님께서는 이미 새로 장가를 드신 지 10수년이 되었고 거기다가 슬아의 아들까지 있으니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시지요. 어젯밤 전까지 저는 평생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20년 만에라도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죽어서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젯밤 제외했을 때와 달리 한결 가벼워진 명옥의 목소리에 덕팔이는 오히려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명옥 씨. 아니 부인.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구려. 내가 어떻게든 지난 세월을 보상할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께. 하이고 행여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진짜로 이제 괜찮습니다. 자, 얼른 더 늦기 전에 본가로 돌아가시지요, 서방님. 괜찮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안심시키는 명옥이에게 덕팔이는 꼭 지난 세월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부인 춘심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덕팔이는 부인 춘심이를 마주하자마자 죄인처럼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니 잘 다녀왔다는 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심은 근심거리를 좀처럼 숨기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뭔가 일이 있어도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아들을 잠시 이웃집에 맡기고는 덕팔이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 거 한양에서 대체 뭔 일이 있었는디 표정이 그렇게 껄쩍지근합니까요? 마누라 일은 무슨. 그냥 갑수만 만나고 오는 길이구만 갑수만. 일은 뭔 놈의 일이오. 하이고 아무것도 없는디 괜히 사람을 떠보는 구만 그려. 원매, 어디 10수년을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마누라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직접 갑수 씨를 만나러 한양까지 갈 채비를 해야 말을 바른 대로 하려고 그란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마누라. 거 화내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게.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 화를 낼지 말지 결정을 할 거인디
이 양반이 사람 불안시랍게 어째 이러십니까잉? 하이고 그러니께 그것이 말이오. 이것이 다 대나무 소리 때문에 벌어진 일인디 그것이. 덕팔이는 부인 춘심이에게 명옥이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팔이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인 춘심이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더니 덕팔이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20년이나 기다린 본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 그래도 내 이렇게 자네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는가? 아니 내 말은 20년이나 기다린 본처가 한양에 떡하니 있는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한양에서 여기까지 혼자 내려오신 거랍니까? 거 사람이 20년이나 기다리면 되었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하실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나는 괜찮으니께. 얼른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갖고 그분을 모시고 오시라니께요. 그동안 그분은 혼자서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대신 서방님 거시기 나한테 약조 하나만 해주셔야 쓰겄습니다. 부인 약조라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오?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성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첩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께 말이어요. 대신 우리 아들 흥수만은 본처의 자식으로 올려주셨으면 하구만요. 알았구만, 알았소. 내 꼭 그리 하겠구만. 내 자네한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져버렸구만. 그래. 그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성님이 오시더라도 나를 홀대하지 말고 잘하시구랴. 참말로 내 서방님 때문에 별것을 다 겪는구만요. 부인 춘심의 허락을 얻은 덕팔이는 머슴을 한양으로 보내 명옥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명옥이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오니 춘심이는 어색해하는 명옥이 무안하지 않게 먼저 마당으로 달려가 명옥의 손을 꼭 잡고 말을 건네었지요. 하이고 성님 내 이야기 다 들었구만이라. 웜에 그동안 긴긴 세월 참말로 못 살 세상 사시었소. 내 안 그래도 평생 우로 언니가 없었던 것이 참말로 아쉬웠는디. 앞으로는 성님이 나를 친동생처럼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구만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진짜 면목이 없기는 한데 제가 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린다면서 동상한테 그렇게 말을 높입니까요? 편하게 말 낮추시라니께요. 그려. 진짜로 내가 참으로 염치가 없기는 한데 앞으로 잘 부탁하구만 동상. 춘심이는 아들 흥수에게도 명옥이에게 인사를 시키게 하였으며 앞으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따르라 하였지요. 흥수 역시 명옥이 오기 전에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었던지라 아무런 저항 없이 명옥이를 새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춘심이와 명옥이는 물론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은 등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 서로 힘을 합심해서 덕팔이의 내조의 힘을 쏟아 가문의 힘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덕팔이 춘심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누라 그때 말이오. 몇 년 전 내가 처음으로 본처에 대해 내가 자네에게 털어놓았을 적에 어떻게 자네는 스스로 첩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본처를 성님으로 모시겠다며 자처하면서까지 데려오자고 할 수가 있었는가? 나로서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내 한번 물어보네. 내가 당신이 본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으면 상관없지만서도 일단 알아버렸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행복이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요? 얼마 전에 장가를 간 갑수는 부인 명옥이와 둘이서 단촐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럼 저는 이제 일을 하러 다녀올 테니 서방님께서도 고생하셔요. 그려 마누라. 오늘도 고생하고잉. 저녁에 보도록 하자고. 어찌된 일인지 다른 집과는 다르게 갑수의 집은 아침 일찍부터 부인인 명옥이는 품삯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갑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빈둥빈둥 거리며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다 저녁에 부인 명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하기로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부인 명옥이었지요. 때는 갑수가 장가를 가기 전인 반년 전 갑수는 대대로 양반 가문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집이 몰락하여 가난에 찌든 삶을 살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에게 마을에 유명한 매파가 찾아왔는데요. 갑수도련님 마침 집에 있었구만이라.
내 말이여 다름이 아니라 갑수 도련님한테 딱 맞는 혼처를 찾아왔는디 한번 들어보렵니까요? 하이고 내 처지의 장가는 무슨 놈의 장가를 가겠는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물 떠놓고 장가를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디. 아, 그 물을 담을 그릇도 구할 형편이 안 되는 나한테는 그것조차 사치인 판국인디 말이오. 하이고 그러니께 내 도련님한테 딱 맞는 혼처를 가져왔다고 안 합니까요? 산 너머 건너 동네의 명옥이라는 처자네 집에서 혼처를 구하고 있는디. 아, 그 집이 양반 집안은 아니어도 농사를 제법 크게 하는 분홍인디 말이어요. 그 삼내 아버지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양반집 자재만 구해달라고 나한테 통사정을 하고 있구만이라. 무엇이라 분홍의 딸이라고. 원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디. 이거 잘만 하면 내 조상님 덕을 한번 볼 수도 있겠구마잉. 갑수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게을러서 일을 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기에 부잣집 여식인 명옥이와 혼인을 하면 지금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거니 싶어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지요. 그리하여 갑수에게 시집을 온 명옥이는 첫날 밤이 되자 갑수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둘이 서로 도와 열심히 농사일이나 품삯 일을 하면서 살면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어찌되었든 양반의 가문을 유지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서방님께서 글 공부를 하시어 과거 시험을 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구만요. 과거 시험 말인가 자네? 내가 우리 집안이 망한 이후로 손에서 책을 놓은 제가 벌써 10년은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다시 책을 잡고 과거 시험을 보겠는가? 그리고 우리 집처럼 일이 가난한 집에서 어찌게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한단 말이오. 시험 때마다 한양까지 가는 노잣돈도 그 솔찬히 들 텐디. 서방님께서 공부를 하신다고만 하시면 제가 나가서 품삯 일을 하든 아니면 친정으로가 도움을 받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 서방님께서는 그저 다른 것은 걱정 안 하고 글 공부에만 열중하시는 조건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요? 무엇이라? 글 공부만 하는 조건으로 말인가? 아, 생각을 해보니 그 책을 읽는 신용만 하면 나는 일을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이잖여. 몇 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이 사람도 제풀에 포기하자고 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나한테 나쁠 것은 없는 이야기구만. 그래요? 마누라 그렇게 함세.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아니겠는가? 그동안 내가 집안이 가난하여 책을 멀리 한 것이지. 나도 조건만 이렇게 받쳐준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만. 그리하여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명옥은 아침 일찍 품삯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며 갑수는 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펴놓은 채 그저 부인 명옥이 돌아올 때까지 한량처럼 시간을 때우며 글 공부를 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갑수는 벌써 3번이나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그저 매일같이 책을 펴놓고 시간만 보내는 갑수였기에 당연히 합격할 리가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갑수 역시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 역시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거 마누라 있자는가? 이것이 내가 글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디 내 한 5년을 공부를 해보니 앞만 봐도 말이오. 내가 그렇게 공부에 소질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구만.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구만 마누라.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쉽게 과거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나서서 도와준다고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 말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과거 공부에는 인자 그만 돈을 쏟아붓고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서도 차라리 그 돈으로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장사라도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쩐가 이 말이지. 당신도 나한테 시집을 와서 여태 5년이나 죽어라 고생만 하지 않았는가잉? 시집 오는 날 약속을 했듯이 당신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글 공부에 힘을 써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되시구만요. 혹시 내가 고생하는 것이 걱정이시면 나는 참말로 괜찮구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공부하는 것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알았구만. 알았소. 나는 그냥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려. 갑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은 채 그저 과거 시험만 보라고 하는 부인 명옥이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서 오랫동안 친구였던 덕파리를 만나 신세한탄을 하였지요. 참말로 답답하구만. 여태까지 벌었던 돈을 잘 모으기만 했다면 그래도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라도 했을 것을. 도대체 우째 그 어려운 과거 시험만 보라고 고집을 하냐 이 말이야. 그 공부라는 것도 다 자네같이 집안 사정이 괜찮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앉아있구만 5년이나.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 부인은 이왕 양반집에 시집 온 것. 어떻게든 자네 집안을 다시 세워보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일같이 품삯이를 하러 나가는데 말이오. 자네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불평만 하고 앉아 있는가? 압수 자네는 자네 부인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가? 아, 덕팔이 이 친구가 갑자기 성을 내고 그런디야. 아, 어떻게 돈을 벌든 거 각자 집안에 사정이 있는 것이지. 그러고 막말로 공부를 거 아무나 하는가? 이 친구가 아주 긁게나 읽는다고 친구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구만. 되었네, 되었소. 내 자네한테 아주 괜한 소리를 꺼냈구만. 시간은 다시 그로부터 3년이 흐르고 갑수가 과거 공부를 시작한 지도 무려 8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루는 갑수가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또 다시 낙방을 하여 먼 길을 걸어 집에 도착을 하였지요. 마누라. 아, 마누라. 이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늦어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오? 아, 남편이 힘들게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거 딱하니 고깃국이라도 차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이래서야 원. 갑수가 궁시렁대며 방으로 들어가니 방에는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쪽지에는 부인 명옥이 친정에 일이 있어 3일 정도 집을 비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지요. 생각해보니 내 장가를 들었을 때 첫 해를 빼고는 처가에는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구만. 이것이 가만 보니 8년이나 되었는디. 아이고야, 참말로 나도 나구만. 그제서야 무려 8년이나 처가에 발걸음을 한 번 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이 느껴진 갑수. 갑수는 오랜만에 처가에 인사라도 드리고 명옥이도 데리고 올 겸 겸사겸사 8년 만에 처가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하나 넘고 20리기를 걸어 처가에 도착을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분명히 8년 전 장가를 갔을 때는 엄청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기품이 있었던 기와집은 사라지고 허름한 초가집만 그곳에 떡하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이것이 누구여 자네 이서방 아닌가? 자네가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다 발걸음을 하였는가잉? 장모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참말로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까요, 장모님? 우리 명옥이 말이여. 거 자네밖에 모르는 우리 딸녀는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오고 우리 집이 일이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구만. 3년 전을 마지막으로 말입니까? 그나저나 장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집이 일이 되었답니까? 제가 장가 갔을 때는 분명 제법 큰 기와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디 말이오요. 명옥이가 자네한테 말 안 하던가? 3년 전에 거 안 그래도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힘든 차에 집에 불이나 다 타버려서 일이 되지 않았겠는가? 아, 땅이라도 있었으면 집이 일이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서도 명옥이가 자네한테 시집을 간 이후로 자네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 이상을 팔아먹어버렸으니 어떻게 집을 복구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 웜에 무엇이라고요?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장모님. 그나저나 자네 장가 간 지 거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과거 시험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 자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정도 했으면 자네도 우리 명옥이를 위해서 그만하고 땅이라도 일굴 생각을 해야지. 원 이거 가문 하나만 보고 시집을 보내놨더만 집안 기둥을 다 뽑아버렸구만 참말로. 갑수는 장모님 앞에서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의문 역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부인 명옥이 분명 최근까지도 한 달에 며칠씩은 처가에 다녀온다고 하며 외출을 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제서야 몇 년 전 자신의 친구 덕팔이 한 말이 떠오른 갑수. 자네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불평만 하고 앉아 있는가? 압수 자네는 자네 부인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가? 그리하여 갑수는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친구 덕팔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덕팔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추궁을 하니 덕팔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요. 그것이 말이오, 갑수 자네. 거 흥분하지 말고 듣게나. 자네 갑자기 사람 겁나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아, 뜸들이지 말고 얼른 이야기를 해보라니께. 자네 부인 명옥 씨가 자네한테 시집을 온 이후로 우리 마누라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가? 내 우리 마누라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명옥 씨가 자네한테 시집을 온 이후로 이 집 저 집 찾아가며 품삯일을 했었는데 아, 그것도 모자랐는지 처가에도 자주 손을 벌렸다는구만. 그것은 나도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구만. 그것 말고 자네 지금 우리 마누라가 어디를 갔는지 알고 있냐 이 말이오. 아이고, 그것이 말이지. 자네도 아다시피 자네 처가도 몇 년 전부터 사정이 안 좋아졌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네 부인이 우리 동네 뒷산에 살고 있는 신만이한테 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몇 있더구만. 그 신만이가 삶을 발견하는 데는 재주가 뛰어나 제법 돈을 많이 번다는 신만이라고 하던디. 그나저나 이것은 나도 건너 들은 이야기고 직접 내 두 눈으로 본 것은 아니네. 아니구만. 우리 마누라가 말이오. 어떤 사람인디? 아무리 우리 마누라가 내 과거 공부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게 그럴 리가 없구만. 그저 남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안악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구만 이것이. 자신의 아내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외면한 채로 갑수는 덕파리가 알려준 대로 뒷산으로 올라가 그 신만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조심스레 방문으로 다가가니 갑수의 눈에 어떤 신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뭐시오? 이 신발은? 이것은 내가 처음 한양에서 과거 시험 보고 돌아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사준 그런 신발 아니냐? 하이고 참말로 내가 그렇게 편하게 글 공부하는 신용을 하면서 신선 노름을 하는 동안 우리 마누라는 나 땜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마잉. 부인의 신발을 본 갑수는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엄청난 죄책감과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한 번에 밀려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부인 명옥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이고 어머니한테 내가 괜찮다고 말을 해도 이런저런 것을 잔뜩 싸주시는 바람에 이것들 다 들고 오느라고 아주 혼났구만요. 그나저나 서방님, 한양에 다녀오시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다니까요. 자네 그 말일세 그것이 그러니께. 서방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단가요? 그것이 말일세. 그 장모님께서는 안녕하시단가? 하이고 여적 건강히 잘 계시지요 그럼은. 어머니가 그래도 서방님이 과거에 합격을 하려면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챙겨 먹여야 쓴다면서 닭도 잡아다 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구려. 내 얼른 백숙이랑 만들어서 저녁 차려드릴 테니까. 알았네. 그 장모님께 감사히 잘 먹었다고. 꼭 좀 전해주시게. 갑수는 그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부인 명옥이 만들어준 백숙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갑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는 명옥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공부방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으며 저녁에 명옥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도 잊은 채 늦은 밤까지 글 공부를 하였지요. 서방님, 시간이 벌써 삼경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책을 보고 계십니까요? 이것이 한번 집중을 하게 되니 좀처럼 멈추기가 쉽지 않구만. 내 좀 더 책을 보다 갈 테니 자네 먼저 얼른 잠자리에 드시게나. 그렇게 책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께 이번에는 달라도 뭐가 다르겠구만요. 아, 글 공부도 좋은데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너무 늦지 않게 잠자리로 오시라니까요. 그 이후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전과는 달리 갑수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3년이 지나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한 갑수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마침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누라 드디어 내가 해냈구만 그려. 나한테 거 시집와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만. 인제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 다 보상해 줄라네. 갑수는 말 그대로 금이환양하며 한양에서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이를 부르며 방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도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옥이는 집에 없지 않겠어요? 뭐시오? 그래도 어디를 간다고 하면 꼭 어디를 간다 쪽지라도 남겨두는 사람이었는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냐? 평소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면 꼭 쪽지를 남기고 갔던 부인이었지만 아무 말이 없이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갑수는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의 친구인 덕파리에게 찾아갔는데요. 덕파리 과거 시험을 마치고 온 갑수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지요. 안 그래도 내 자네가 언제 오나 했구만. 거 놀라지 말고 듣게나 갑수. 자네 부인 명옥이가 말일세. 아, 비구니가 되어서 절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지 않는가? 비군이 말인가? 아, 내가 이제서 과거를 이렇게 떡하니 급제를 해가지고 와서 인자부터는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이 호강할 일만 남았는디. 갑자기 비군이는 웬 말이란 말인가? 그것이 말일세. 아, 자네가 몇 년 전부터 사람이 달라져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이번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때 우리 마을에서도 기대가 컸지 않는가? 그래서 자네가 과거 시험을 보고 한양에서 돌아오기 전에 벌써 자네가 급제했다는 소식이 먼저 마을에 전달이 되었는디. 하이고 명호가 축하한다잉.
느그 서방 갑수씨가 이번에 과거에 드디어 급제를 해불었다고 안 그러냐잉? 뭐시라고야? 은수가 네 지금 그것이 참말이냐잉? 우리 서방님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불었다고야?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말로 네가 고생이 많았다야. 인자거 언니는 완전히 고생 끝나고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펴불었구만. 아, 자네 합격 소식을 들은 자네 부인이 무슨 영문인지.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집으로 가더만. 짐을 싸들고는 바로 절로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갑수는 사람들을 시켜 비구니가 된 부인 명옥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다음 날 밤이 되어서야 명옥이는 승복을 입은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 마누라. 이제야 그동안 당신이 고생했던 거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는디. 도대체 10년을 넘게 그 고생을 해놓고선 어째 이제서 느닷없이 비구니가 되겠다고 절로 들어갔단 말인가. 내 참말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구만. 갑수가 명옥이를 다그치자 명옥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그리고는 이내 숨을 고르더니 아, 그것이 말이어요.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아무리 서방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한 일이라고 하기로써니 이미 몇 차례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내가 어떻게 당신이 과거 급제를 했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 부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되었든 당신이 과거에 급제를 한 것을 보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싶었구만요. 이 사람아, 그렇게 자네만 속세랑 인연을 끊고 살면 나는 얼씨구나 하며 혼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갑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부인 명옥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갑수는 명옥이의 외도를 다시는 물어보는 일 없이 평생 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들어가 생활이 안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고생했던 처가 식구들도 전부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부인 명옥이와 함께 오랫동안 알콩달콩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나이 들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봉섭. 그는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의 집에서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봉섭이는 일반 소장농들 두세 사람 일을 혼자서 할 정도로 워낙에 힘이 세고 일을 잘했기에 홍배대감의 총애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소장농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기도 했지요. 아야, 덕파라. 거말이여, 큰일이 났다야. 홍배대감님이 이번에 날이 심하게 가문다고 병처리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구만. 뭐시라고야 덕삼아, 그것이 참말이냐? 그래도 병철이도 여홍배대감 내 논을 일군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디 아무리 날이 좀 가문다고 해도 그런 병철이를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아, 거날이 감으로서 내보낸다는 것은 거시기 그저 핑계가 필요하니 그리 말하는 것 아니겠냐?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지. 자네 또 봉섭이 말을 하는 것인가잉? 하기는 저 봉섭이가 들어온 이후로다가 벌써 3년 만에 2명이나 나가는구만. 그러니까 말이오. 저놈이 거 일 좀 잘한다고. 다른 소장농들은 생각 안 하고 몇 사람분 일을 혼자 해버리니 홍배대감이야 뭐 흉년 냄새만 맡아도 누구를 내보낼까 샘부터 하고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말을 하고 보니까 더 화가 치미는구만. 안 되겠다여잉. 언제 내 봉섭이 그놈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든지 해야지. 아서라 아서잉 덕삼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진즉에다가 그놈아 손을 봐주고 싶어도 아, 봉섭이 그놈이 힘이 보통 장사인가? 덕삼이 자네가 해볼 그런 상대가 아니구만. 그것은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100번 1000번 맞구만. 기분도 그러니 병철이나 불러서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덕팔이 이 친구야. 그러던 중 하루는 홍배대감의 집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인고 하니 홍배대감의 막내딸 춘심에게 애가 들어섰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춘심이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였다는 것이었지요. 뭐시라? 춘심아, 지금 네가 뭐를 가져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오? 워매워매 이 일이 지금 밖으로 퍼지면 내 양반 체면에 창피해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라고? 그나저나 춘심이 네 뱃속에 있는 애가 그라면 누구의 짓이냐잉? 네 얼른 바른 대로 말해봐라. 그것이 그러니께. 아이고 아버지, 소녀가 잘못했구만요. 아, 답답하게 굴지 말고
네 지금 당장 그 애가 누구 애인지 말하지 못하겠냐잉. 그러니까 하이고. 이것이 누구 애냐면 말이어요. 춘심이가 아버지 홍배대감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기 3일 전 날 밤. 춘심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홍배대감의 소장농 중에 한 명인 덕삼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이고 춘심이 아씨. 거 몰래 물레방앗간에서 보자고 하면 되는 것을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다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요? 덕삼아 지금 말이여. 누가 보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큰일이 나불었다니께. 아씨 갑자기 당황스럽게 우째 갑자기 눈물을 다 보이신데요. 글쎄. 덕삼아 이것을 참말로 어쩌면 좋냐잉. 내가 애가 들어서 버렸구만. 이 일을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안 그래도 평소에 양반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디. 참말로 이것을 어찌하면 좋냐잉. 뭐시라고라. 애가 들었어 버렸다고라. 웜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는 하구만요. 참말로. 우리 아버지 성격의 애가 네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네가 살아서는 이 마을을 나갈 수가 없을 것이구만. 그러니께 네 말이여 얼른 짐 챙겨가지고 어디 다른 마을로다가 먼저 도망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잉? 내 오늘 그 말을 해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온 것이구만. 하이고 아씨 제가 어찌 아씨한테 책임을 지우고 혼자서 살겄다고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아씨 거 말이어요. 내 생각해보니 좋은 수가 있을 것 같구만요. 좋은 수 말이여? 시간은 다시 3일 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이고. 이것이 누구 애냐면 말이어요. 이 애기는 봉섭이의 애기구만요. 뭐시라 봉섭이라고 함은 그 어디 양반집 자제도 아니고 우리 집 소장농 봉섭이를 말하는 것이냐잉 니 지금. 네 이놈이 일을 잘하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데리고 있었더만 어디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반 딸을 건드려. 봉섭이 그놈이 오늘 아주 제삿날이 될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곧장 소장농들을 이끌고 봉섭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논에서 일하고 있는 봉섭이를 보자마자 홍배대감은 소장농들에게 매질을 명령했지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영문도 모른 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곤죽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나서야 봉섭이는 왜 자신이 맞아야 했는지 홍배대감에게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고 대감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찌 아씨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말로 억울합니다 대감 어르신. 대감 어르신 제가 거 며칠 전 밤중에 일을 마치고 대감님 댁을 지나다 거 봉섭이가 밤중에 춘심이 방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만요. 저놈이 증인도 일하고 있고 춘심이가 직접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해.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니놈의 숨을 끊어놓고 싶은 심정이지만서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넓은 아량으로 여기까지만 할 테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잉. 그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 같으니라고. 오메 대감님. 하이고 대감 어르신. 워메 봉섭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다냐? 네 얼굴이 우째 그러냐잉. 하이고 어머니. 내가 아주 서러워서 하지도 않은 오입질 누명을 써불어가지고 그 홍배대감 집에서 쫓겨나버렸구만이요. 참말로 오늘 송장 치를 뻔했다니께요. 무엇이라고라? 홍배대감님은 네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니를 이 꼴로 만들어놨단 말이여? 내 안 되겠구만 원님한테 그 송사를 해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아니구만이라 어머니. 내가 어디 안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말뿐이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돌아가는 꼴이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구만이라. 그나마 홍배대감님이 평소에 나를 맘에 들어했으니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구만이라. 내 자식 새끼가 이리 맞고 왔는디거 서러워서 그러제 서러워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은 생각 말고 푹 좀 쉬어라잉 봉섭아. 그간 참말로 고생했다. 일단은 며칠 쉬어보고 다시 일을 구하든지 해야겠구만이라 어머니. 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짓는 능력은 있어 놓으니 좀만 쉬었다가 금방 또 일할 곳은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봉섭이는 어머니에게 금방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봉섭이 자네가 일을 잘하는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디 말이오. 자네도 하다시피 춘심아 씨랑 있었던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돌고 있으니 누가 자네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잉.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그 시간이 지나서 소문이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요. 자신은 결백하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명은 벗겨질 것이라는 봉섭이의 기대와는 달리 소문은 점점 더 퍼져만 갔고 이미 마을에서는 누구 하나 봉섭이를 고용하려는 이가 없었지요. 하이고 거 내 누명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좀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디 내가 너무 순진했구만. 인자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 없는 것 같은디 이 마을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참말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구만. 내 되도록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싶었는디 어쩔 수가 없구만 인자는. 그리하여 봉섭이는 노모와 함께 자신의 소문이 닿지 않을 그런 먼 마을 강진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그곳의 주막에 잠시 모시고 곧바로 이곳저곳에서 일을 알아보러 다녔지요. 소장농 자리 말이요? 날이 일하고 가물어 버리니 거 이제 와서야 어디 소장농 자리를 구하는 곳이 있을란가 모르겠구만. 하이고 그렇구만요. 안 그래도 벌써 며칠째 일을 구하려고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올해는 소장농 일은 구하기 힘들거라 그러시더만. 그 말이 참말이구만요. 잠깐만 있어봐라잉. 다른 곳은 몰라도 거 박진사 어르신 댁이라면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니께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어르신이라면 소장농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뭐 줄 수 있을지 모르구만. 원매 박진사 어르신이라고라? 하이고 거 내 당장 찾아가 볼랍니다요. 신세졌구만이라. 박진사는 고령으로 인해 관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 자신의 고향 강진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애석하게도 3년 전 유일한 자식이었던 아들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있는 며느리 은숙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큰 재난이 찾아올 때는 가끔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여 인심이 좋기로도 정평이 난 인물이었지요. 그런 박진사에게 봉섭이 찾아가자 그래 소장농 자리를 구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소장농 자리가 다 차 있는 데다가 거 날도 일이 가물고 있으니 그것마저 까딱하면 적자가 날 판이고 그럼 말이여 자네 거 머슴 일이라도 좀 해보겠는가? 무슨 일 말입니까 어르신? 그려 마침 지금 우리 머슴 자리가 비어있어 놓으니 품삯은 낮더라도 일단은 머슴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어떻냐 이 말이지. 내 자네가 노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 행랑채도 내어주겠네. 그리고 자네 일하는 품을 봐서 소장농 자리는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이고 어르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참말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진사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봉섭이는 특유의 성실함을 발휘하여 갖은 집안일을 척척 해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나 꼴을 베러 산으로 갔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이나 집안 청소 역시 틈틈이 할 정도로 박진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잠시도 몸을 쉬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봉섭아, 그 나무하고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장작을 패고 있냐잉. 처음이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랑은 알겠지만서도 누가 안 쫓아오니께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도 된다잉. 아니구만요 어르신. 요 근래 오랫동안 일을 안 해놓으니 아주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오히려 이럴 때 쉬고 있으면 오히려 병날 것 같구만요. 농사일에는 아주 자신이 있다고 하더만 일을 하는 품을 보니 그게 허세가 아니었구나. 허허.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봉섭이 어느 날 그는 수절을 하고 있는 은수가 씨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만 호기심에 패물함에 있는 아씨의 값비싸 보이는 장신구들을 발견했지요. 웜에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이것이 패물함 아니냐잉. 아씨는 이런 귀한 것을 거 따로 숨겨놓지도 않고 이렇게 패물함을 자물쇠도 채워놓지도 않고 꺼내놓았다냐잉. 그런디 이것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솔찬히 값이 나가 보이는 것이 아이고 아서라 아서 거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어르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냐. 봉섭이는 없는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박진사를 생각해서 패물을 못 본 채 하고 방에서 나와 패물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달 두 달이 가고 머슴의 품삯으로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면서 봉섭의 마음속에 은숙 아씨의 패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요. 저것만 있으면 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호강이라는 것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디
그려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마을로 도망쳐 와서도 잘 살고 있는디 말이오. 처음 한번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이 무엇이 어렵겠냐잉. 그리하여 봉섭이는 이후로도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절구질을 하다가도 점점 은숙의 방에 있는 폐물함에 눈길이 가게 되었지요. 박진사의 며느리 은숙은 참으로 박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진사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독자 덕만이에게 시집을 간지 채 두해도 넘기지 못하고 병약했던 덕만이 세상을 떠나자 양반 집안의 법도에 따라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수절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만약 그녀에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자식을 키우는 마세라도 살았겠지만 남편이었던 덕만이 워낙에 병치레가 잦아 부부간의 정을 통하기 힘들었기에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덕만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에 신경이 쓰이는 사내가 생겼는데 2달 전 노모와 함께 머슴으로 들어온 봉섭이었지요. 거 봉섭이라고 이 집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시키실 일 있으시면 행랑채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께 언제든지 찾아주시라니께요. 그려 봉섭이라고? 그래 앞으로 수고해 주시게나. 시댁의 높은 담벼락이 옥의 창살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쯤 봉섭이의 등장은 은숙이에게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마주쳤을 때부터 자신의 남편이었던 병약한 덕만이와 달리 노동으로 단련되어 있는 우람한 봉섭이의 몸에 은숙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과 마음이 끌리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봉섭이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인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방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봉섭이의 시선을 은숙이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이고가 처음 볼 때부터 나를 보고 쑥스러워하는 것 같더만 요즘은 아주 저라고 대놓고 힐끔힐끔 거리면서 일하는 중에도 나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필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구만. 겉딱 봐도 위치가 위치이니 나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서로 마음을 확인한 이상 여기에서 더 지체해봐야 시간 낭비만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하여 은숙은 봉섭이 평소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가야 하니 그 점을 이용하여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봉섭이에게 속고 차림을 보여주어 그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봉섭이는 그래 바로 오늘이구만 오늘. 거둔 한 번만 딱 감고 폐물을 가져다가 평생 나만 바라보면서 고생하신 우리 엄니 제대로 한번 호강시켜드리는 것이요. 마침 그날 봉섭이는 은숙이의 방에 있는 폐물을 훔치기로 결심을 하였고 발소리를 죽인 채로 은숙의 방으로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봉섭이가 은숙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자 그곳에는 은숙이 몸이 다 드러난 채로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오엄의 아씨는 누가 보면 웃잘라고. 거 문도 조금 열려있는 것 같더만 저런 차림으로 주무시고 있다냐. 이거 까딱 잘못해서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 도둑놈이 아니라 또 추행범으로 몰리게 생겼구만. 하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참말로 어메 이것이 뭔 소리요. 발걸음 소리 아니다냐.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디. 봉섭이 은숙의 폐물함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은숙의 방의 작은 쪽문을 통해서 부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방을 들여다보며 다시 기회를 살폈지요.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박진사였는데요. 아이고 거 뒷강 가는 길에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왔더만. 애미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저라고 속고 차림으로다가 아주 이불은 덮지도 않고 자고 있구만. 아이고 이딱한 것 서방도 없이 홀로. 그래도 암만 여름이라고 해도 감기라도 걸리면 며칠을 고생할 것인디 이불이라도 덮어줘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이며 박진사는 허리를 숙여 며느리의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은숙의 몸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거 봉섭이 자네 왔는가? 와 어메 이것이 누구여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그 애미야. 이것이 말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이고 이거 참말로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구만. 까딱하다가는 오해를 사게 생겼는디. 아버님 아무리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절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몸에 손을 대시다니요. 아니 애미야. 그것이 내가 네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 상황이 박진사가 며느리를 추행한 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처음부터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봉섭이는
춘심이 때문에 누명을 썼던 지난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죄어오는 듯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안 되겠구만. 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추행범으로 몰리게 생겼구만. 그것이 오해구만요. 어르신은 참말로 그냥 아씨의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 넘어지신 거구만요. 제가 처음부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아니 이것이 누구여 봉섭이 아니요. 그런데 자네가 어째서 그 쪽문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르신, 제가 거둬주신 어르신의 은혜도 저버리고 참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만이라. 봉섭이는 박진사에게 자신이 은숙의 방에 들어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믿었던 봉섭이 며느리의 패물에 손을 대려 했다는 것이 괘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봉섭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솔직하게 나서주지 않았으면 자신은 며느리를 추행한 파렴치 안으로 몰려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이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고맙기도 하였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 일을 어찌해야 좋냐잉. 박진사가 봉섭이의 처분을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한참을 고심을 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은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님 이것이 참말로 여기 봉섭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요. 제가 만약에 아버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아버님 인품을 생각해 볼 때 당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디. 따지고 보면 여기 봉섭 씨가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애미야. 그려 네 말 잘했다잉. 내 양반 체면에 네 말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 몸에 손을 댔다는 누명이 씌어지면 필시 제명에는 못 죽지 싶구만. 그렇게 치면 자신이 쫓겨날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나서서 어찌 보면 아버님의 목숨을 구했는디. 거기에 비하면 패물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잉? 그래도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패물에 손을 댄다는 것이 쪽간 것이게 하기는 한디. 그래도 목숨값에 비하면이야 뭐 싸기는 하지만서도. 전 그것이 마음에 걸리신다 싶으시면 뭐 이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디. 봉섭 씨를 차라리 양아들로 들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일이 정직하고 큰 진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천금보다 얻기 귀할 것이고 거기다 그렇게만 하면 이 집안에 끊어진 데도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박진사는 며느리 은숙이의 속내를 알아채고 며느리를 위해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레잉 듣고 보니 그렇게만 하면 내 아들이 되고 거기다가 애미 너의 서방이 되면 패물에 손을 댄 것은 훔친 것이 아닌 그저 하나의 일탈에 불과한 일이 되겠구만.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애미야. 참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네? 어르신,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워메 지금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서방이 된단 말입니까요? 그리하여 봉섭이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박진사의 양아들이 되어 며느리 은숙이와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농사 실력을 바탕으로 소작농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박진사의 집을 이전보다 더욱더 번성하게 하였고 그토록 권했던 어머니 역시 호강을 시켜주며 은숙이와 함께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하네요. 춘심이는 홀어머니와 함께 나주의 한 고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였던 흥섭이는 마을에서 그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훈장이었는데 부인 선옥이와 무남동녀 춘심이만을 남긴 채로 병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되었지요. 다행히 딸 춘심이는 아버지의 부재에도 훈장의 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사서삼경에 통달을 할 정도로 학식이 높았고 미모 또한 학식에 뒤지지 않게 빼어나서 가난한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춘심이 관연하자마자 소문을 들은 매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춘심의 집에 문지방을 넘나들었습니다. 춘심이 엄마 내 말이요. 겁나게 좋은 혼처를 물어왔구만. 한번 들어보시라니께. 옆마을 제일가는 천석군 부자 박대감의 맏아들 봉섭이가 지금 혼처를 구하고 있는디 말이요. 그네 집이 워낙에 부자에다가 땅이 많아 놓으니 소작농들을 무려 10명이나 쓰고 있다고 그러는구만.
춘심이가 그 집에만 시집을 가놓으면 보릿고개에도 쌀밥하고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이고 어르신. 우리 춘심이는 돈도 좋기는 좋은데 집은 좀 가난해도 좋으니까 성품이 바른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만요. 우리 집도 가난한 판국에 괜히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거기서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못이라 성품 말이요. 거 봉섭이가 원체 오냐오냐 커나서 성격은 개차반이라 그것은 문제가 좀 있겠구마잉. 그러면 춘심이 엄마 그 마을에 말이요. 선비 집안으로 뼈대가 깊은 거 황춘봉이 맏아들 덕파리는 어떻겠는가? 덕파리가 마을에서는 착하기로 유명한 데다가 글 공부에도 뛰어나서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한다는구만. 어떤가? 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어째 생각이 있는가잉? 듣기로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요, 어르신. 거시기 우리 집이라고 딱히 춘심이가 저라고 이쁘게 큰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더 잴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매파는 이웃마을 선비 황춘봉의 맏아들 덕파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워맹. 거 춘심이 처자가 내 원체 외모가 곱다고는 듣기는 했는디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구만이라잉. 제가 이미 초시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니께 거 춘심이 처자 같은 좋은 사람한테 내조를 잘 받을 수가 있다면 서로서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하이고 우리 집 바깥 양반도 살아생전에 마을에서 훈장을 했던 양반이라 그 양반이 자네를 봤어도 이견 없이 허락을 했겠구만. 그래잉 뭐 여기서 더 잴 거 있겠는가? 자네가 우리 춘심이랑 마음만 맞는다면이야.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로 하시게. 한번 물고가 트기 시작한 두 집안의 혼담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두 집안은 다음 달 날을 잡자고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덕파리와의 혼사가 결정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두 집안의 만남을 주선을 담당했던 매파가 울상을 하며 춘심의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하이고 춘심이 엄마 세상에. 내 아주 춘심이 때문에 망신을 제대로 당해불었구마잉. 어르신 거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그러십니까요? 거 덕파리네서 말이여. 다음 달 약속했었던 혼담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 웜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 어르신. 아니 혼담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요? 도대체가 그 집에서는 뭐 땜시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런답니까? 뭐 그 사이 더 괜찮은 혼처라도 찾았다 그럽니까요? 춘심이가 남자가 있어 놓으니 파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째 덕파리네 집안 탓을 한단가? 그리고 춘심이 니도 참말로 니구만. 거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될 일이제. 니도 보기보다 참말로 욕심이 많다야잉. 내 덕파리네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주선을 해줬다고. 아주 망신만 겁나게 당하고 왔구만 그래. 춘심이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아야 춘심아, 지금 이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냐? 어머니, 지금 저도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만요. 뭐시여? 이 반응은? 지금 이것이 참말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 거짓말이 능숙한 것이요? 춘심이가 거 장례를 약속한 사람이 있는디 매파를 통해서 다른 혼처를 알아봤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옆마을 덕파리네 귀에 들어갈 정도로 다 퍼졌는디 자네들은 여태 그것을 몰랐는가잉? 뭐시라고라?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춘심이와 그녀의 어머니 선옥은 매파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내와는 교제를 하지 않았던 춘심이 장례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미 마을 사람들까지 전부 알고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이 돼서야 춘심은 도대체 왜 그런 소문이 마을에 돌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춘심아, 춘심하고 얼른 좀 나와봐라잉. 웜에 자네는 거 갑수 아닌가? 그런데 갑수 자네가 이 야심한 시간에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거 장모님 참말로 해도 너무합니다요. 제가 춘심이랑 이미 정을 통한 데다가 서로 혼인까지 약속을 했는디 이렇게 나 몰래 매파를 통해서 거 춘심이를 다른 집에다가 시집을 보내려고 하면 춘심이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는 어쩌라고 그러는 겁니까요? 웜에 갑수씨 그것이 무슨 말이시랍니까? 제가 언제 갑수씨랑 혼인을 약속하고 거기다가 정을 통하다니요? 저는 지금 갑수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디 말이어요. 하이고 춘심아,
거 장모님 앞이라고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만. 아 지금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옆마을까지 네가 따로 만나는 사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말이다. 안 그래도 오늘 매파 어르신도 그 말씀을 하더만. 내 이제야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알겠구만요. 거 갑수 씨가 그 헛소문을 퍼뜨린 게 맞는 것이지라? 그 말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 옆마을 사람들까지 전부 다 네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냐잉.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조용히 나한테 말이오. 시집을 오는 것이 동네에 시끄럽지 않고 좋지 않겠냐? 춘심아. 아 훈장님이 살아 계셨으면 분명히 그리 하라고 했을 것이구만. 뭐시라고요? 지금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요? 내 다른 것은 몰라도 갑수 씨한테 시집을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구만요. 춘심이와 같은 고을에 살고 있는 갑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의 아들로 아버지의 뒷배를 믿고 어려서부터 성격이 매우 고약한 데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는 것으로 마을에서도 유명했지요. 그리고 갑수 역시 한때는 흥섭이의 서당에 다니는 유생이었는데요. 갑수는 그곳에서 춘심이를 처음 본 이래로 그녀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갑수가 춘심이 매파를 통해서 혼사를 진행한다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라 춘심이가 다음 달에 시집을 간다 이 말이오. 이것이 큰일 났구만. 내 여태 몇 년을 기회만 보고 있었는디. 이러다가 죽 써서 아주 걔한테 죽었는디. 가만 있어 보자야. 아 그래잉 그런 방법이 있었구마잉. 한참을 고심 끝에 무엇인가 생각이 난 갑수. 그는 곧바로 마을에서 입이 가장 싼 말숙이를 찾아갔지요. 하이고 말수가. 거 춘심이가 다음 달에 옆마을에 있는 거 무엇이냐? 누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더만. 덕팔이라고. 아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 초시에 합격한 수재라더만요. 역시 말숙이 니는 우리 동네에서 도는 소문은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구마잉. 그러면 말수가 니 이것도 알고 있냐잉? 춘심이가 글쎄 그 우리 동네에 말이오. 정을 통하는 다른 사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파를 통해서 혼처를 구했다는 말이 있더구만. 오메오메? 춘심이가 말입니까? 갑수도련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춘심이가 말이어요? 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지 않는가? 거 춘심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마을에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그나저나 말숙이 거 자네. 이것이 어디까지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니 어디 가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게나. 하이고, 갑수도련님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요? 언니 이거 들었는가? 아, 춘심이가 말이여 다름이 아니라 흥섭이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혼인을 허락한 그런 깊은 관계의 남자가 있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니께 춘심이가 그 남정네를 완전히 내팽겨치고 말이여. 조건 좋은 옆마을 덕파리한테 시집을 간다고 그러는구만. 뭐시라고요? 네 그것이 참말이냐잉 지금. 하이고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드만. 거 춘심이 그것이 아주 그렇게 뒤가 구린 구석이 하나는 있을 줄 알았다잉.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옆마을의 덕파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갑수가 퍼뜨린 헛소문에 춘심이는 덕파리와의 혼사가 무산이 되고 마을 사람들까지 전부 춘심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자 춘심의 어머니 선옥은 결국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요? 거 죽이랑 써왔으니 입맛이 없어도 조금만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하이고 춘심아. 내 살다 별하별 꼴을 다 보는구만. 거 덕파리네랑 혼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던 매파들마저 이렇게 자취를 감춰버리니 참말로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냐잉 춘심아. 이왕 이렇게 된 건 말이다. 그냥 갑수한테 시집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 춘심아. 어머니, 이 상황에서 제가 갑수 씨한테 시집을 가버림은 거 소문으로 도는 말들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내가 춘심이 니를 못 믿는 것은 아닌디 말이오. 거 현실적으로다가 이 상황에서 갑수 말고 지금 너를 받아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저는 처녀 귀신으로 죽었으면 죽었제 그렇기는 싫구만요. 이것이 가만 보니까 암만 해도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네 시끄럽게 하기는 싫었는디 거 원님한테 고발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마침내 춘심이 원님께 소를 제기하자 원님은 일단 갑수와 춘심이의 말을 함께 들어보기 위해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원님. 이런 개인적인 일로다가
송사가 진행되는 것이 참말로 죄송스럽구만요. 그런데 저랑 춘심이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을 통한 사이가 맞습니다요. 거 3년 전에 훈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춘심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어하길래 위로를 해주다가 그만 동네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치르게 된 것이구만요. 아닙니다요, 원님. 저 갑수란 자가 예전 저희 아버지께서 훈장으로 있었던 서당에 다닐 때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저희 둘 사이에는 천지신령님께 맹세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요. 지는 참말로 억울합니다요, 원님. 아, 마을에서 우리들이 정을 통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춘심이 자네가 아무 일도 없다고 해봐야 누가 믿겠는가? 내가 여태 태어나서 여자랑 정을 통한 것이 춘심이 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너한테는 진심이었는데 그렇게 서로 장래까지 약속했으면서 다른 혼처를 알아본다고 나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송사를 벌려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다니 사람이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 소문도 갑수 씨가 퍼뜨리기 시작한 것을 누가 모를 줄 알고? 원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요? 그만. 둘 다 그만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엇갈린 주장만이 오고 가자 원님은 아무런 증거 없이 서로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서로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면서 일주일 후에 송사를 다시 판결하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나 주위를 연신 확인하고는 조용히 마을 이방의 집을 찾았지요. 하이고. 홍배대감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는 웬일이십니까요? 웬일은 거 무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이방고 오늘 아주 동네가 시끄럽구마잉. 거 춘심이라는 계집 하나가 설쳐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홍배대감님. 오늘 워낙에 서로 간의 주장만 오가는 터라 판결이 안 나서 다음 주에 다시 송사를 한다고 하는디 갑수도련님 같이 바쁜 사람을 이런 일로 오라가라는 것이 거 원님이 우리 고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마을의 법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양반이라 그런가. 송사도 한 번에 판결하지 못하고 거 영 하는 짓이 시원찮더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방. 거 이럴 때일수록 자네가 원님이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게 좀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거 춘심인지 뭔지 그 아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자네의 역할이지 않냐 이 말이지. 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거 마을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요. 그래요. 그나저나 자네 둘째 아들이 다음 달에 장가를 가기로 날짜를 잡았다제. 내 부조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께 거 우리 갑수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 좀 암세그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요. 대감 어르신. 홍배대감이 마을 이방에게 압력을 가하자 이방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침부터 불이 나게 춘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 춘심아. 거 이미 마을에 소문도 퍼질 만큼 퍼져버렸고 여기에서 마을 시끄럽게 송사를 이어가봐야 너한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냐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방 어르신. 저보고 지금 소를 취소하라는 말씀을 하시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까요? 하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 너네 아버지 흥섭이랑 친구였는디 어떻게 먼저 간 친구 여식이 다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겠냐이? 다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 그러니까 거 이미 소문이 이렇게 나불었으니 차라리 거 갑수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 말이구만 내 말이. 이방의 말을 들은 춘심은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 이방 어르신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는지 참말로 잘 알았구만요. 그런데 말이어요, 이방 어르신. 저한테 거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요. 뭐시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오? 제가 이방 어르신이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의 친구셨고 저 역시 이방 어르신이라면 믿을만 하니 알려드리는 것인디. 그러니까 제 몸에 말이어요. 배꼽 아래에 점이 3개가 있는디. 이것은 우리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바로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구만. 갑수가 너랑 정을 통한 적이 없으면 그 점의 존재를 절대로 알 수 없을 테니 말이오. 참말로 잘 되었다여 춘심아이. 허허 거 멍청한 거 걸려들었구만 걸려들었어. 이 정도 정보면 거 홍배대감한테 우리 아들 부조금을 아주 두둑히 받을 수 있겠구만. 그렇게 시간은 약속했던 일주일이 흐르고 송사를 위해서 춘심이와 갑수가 다시 관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송사가 재개되려는 순간 갑자기 이방이 나타나
원님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 전달을 했는데요. 그래 자네 말이 일리가 있구만 일리가 있어. 갑수 자네 말일세. 진짜로 춘심이랑 거 정을 통했다면 말이요. 혹시 정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춘심이의 몸의 특징 같은 것이 있는가? 있고 말고요 원님. 거 춘심이 배꼽 아래에 말입니다. 점이 떡하니 3개가 있구만이라. 이것은 춘심이의 몸을 자세히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증거지 않겠습니까 원님? 무엇이라? 그것이 참말이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증거이긴 하구만. 춘심이 너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참말로 옥에 갇히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야. 원님, 옥에 갇히는 것도 갇히는 건디. 일단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원님의 안방마님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그리하여 원님은 부인을 불러 춘심이를 관저로 데리고 가 사실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원님의 부인이 돌아오더니 이 처자의 배꼽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무엇이라? 갑수 그럼 네가 본 점 3개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워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그 다른 처자랑 거 착각을 했는가 봅니다요 원님. 갑수 이놈! 내 놈은 분명 지난번 송사에서 여태까지 정을 통한 여성이 춘심이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확실해졌구나. 그런데 원님 참으로 이상합니다요. 제가 배꼽 아래에 점이 3개 있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며칠 전 이방 어르신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갑수 씨가 알고 그대로 말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방이 송사가 진행 중인 너를 찾아갔단 말이냐? 그리고 나한테 그 질문을 하게끔 권유한 것이고 말이지. 이제야 내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구나. 그렇게 춘심이의 지혜로 2차례에 걸친 송사는 마침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갑수는 곤장을 무려 20대나 한 번에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마을 이방은 파직하게 되었지요. 이후 춘심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판결이 나면 마을 안에 자신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춘심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턱이 없다며 여전히 춘심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덕팔이 역시도 춘심이를 등지고 다른 처자에게 장가를 가버렸기에 춘심이는 덕팔이에게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 더 이상 사실이 어떤지는 관계가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원님에게는 나이가 찬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이번 송사를 계기로 춘심이의 지혜에 감탄을 한 원님이 그녀를 며느리 감으로 탐을 내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니 우여곡절 끝에 춘심이는 원님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귀소문 말고 눈소문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조상님들 역시도 소문의 무서움을 익히 알았기에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신중하게 확인하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각종 정보가 난립하기 쉬운 요즘 시대에야말로 다시금 새겨들어야 하는 옛말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